7,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는 820원,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되 속도를 조절한 셈인데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가 돈을 더 벌게 됐다며 반발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겁니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총 14명이 참석해 1시간 전쯤 투표를 거쳐 결정된 겁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 9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어제 오전부터 열린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들에게 어젯밤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는 불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결정됐습니다. 어제 14차로 시작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자정을 지나 15차로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는 긴 과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협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아파하는 대북 제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 영국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기나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긴 협상 과정에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cess is probably a longer process than anybody would like, but I'm used to long processes too.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불거진 대북협상 회의론을 적극 막아서면서 협상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선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We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The sanctions are binding. We haven't taken them off.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맞바꾸는 일괄 타결 원칙을 고수해 오다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회담 이후 지난달 말에는 비핵화 과정을 칠면조 요리에 빗대 서둘러 꺼내면 안 된다고 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은 최저임금 갈등이 불거진 데는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먼저 한겨레 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아르바이트 월급 더 줄 수 있게 자영업 환경부터 개선해달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법안을 수십 건 발의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가맹업주들의 갑질을 차단하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잠자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할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미적거리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온종일 일해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도 못 주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하겠다 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인허가 부서에 근무했던 5급 사무관의 진에어 재취업을 묵인했다는 기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선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인허가 부서에서 일한 5급에서 7급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큰 기업에 재취업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해당 공무원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재취업을 사실상 눈 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명예퇴직한 국토부 간부도 현재 진에어에서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간부를 퇴직 당일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시켰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도 취업 제한 대상이지만 공무원 연수법상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퇴직 전날까지라는 허점 때문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진에어는 국토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경력직 채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번 러시아 월드컵도 유로 2018을 보는 것 같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유럽에서 16강에 오른 팀이 10개나 되고 4강부터는 유럽이 싹쓸이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우승국도 유럽으로 바뀐 바가 있죠. 이렇게 월드컵에서 유럽의 활약이 두드러진 건 2000년대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중동의 부호들이 영국, 스페인, 독일 등의 유명 클럽들을 인수한 이후입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좋은 지도자 그리고 남미 출신의 스타 선수들을 앞다퉈 영입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힘과 체력이 강세였던 유럽 축구에다가 남미의 기술 축구까지 더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이 유럽 축구의 수준을 올려놨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난해 1위에서 6단계 떨어진 7위에 그쳤습니다. 국제화학올림피아드도 2015년 1위에서 지난해 6위로 떨어졌고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지난해 8위로 전년보다 5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적이 떨어지는 건 과거와 달리 올림피아드 성적이 좋은 대학 입학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쉬운 수능으로 수학 교육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수학의 기하 100%를 빼기로 했고 2022학년도에 이과생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등을 선택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수학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수학 교육을 약화시키는 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미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름 휴가를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일단 1시간 이상 선탠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선크림 바르지 않고 한두 시간 있으면 1도 화상을 입기 때문이죠.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바깥 활동도 자제해야 됩니다. 모발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색깔이 변하고 자칫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젖은 머리는 자외선이 쉽게 투과하기 때문에 물놀이 했으면 모발과 두피 완전히 말려야 됩니다. 물놀이 했으면 식염수로 눈을 씻으면 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음식 보관에도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먹다 남은 물, 또 음료수를 반나절 이상 상온에서 보관했으면 버리는 게 좋다고 신문에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대전 지하철에는 곰인형이 놓여있다는 기사입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인산도 배려석에 서민 머리 크기의 곰인형을 비치했습니다.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붙어있는데요. 승객들은 곰인형 덕분에 인산도 배려석이 귀엽게 느껴지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도 절로 든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넛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곰인형을 전국 지하철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분실 문제 등이 걸림돌이라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 소식입니다. 안 전 지사 부인이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비서 김지은 씨가 부부 침실에 들어온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실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이런 증언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에 부인께서 처음으로 재판에 오시는데 어떤 심경이신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민주원 씨는 안 전 지사를 오른쪽에 두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8월 중국 대사 부부를 충남의 한 리조트로 초청해 머물 때 김지은 씨가 새벽에 부부 침실로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민 씨는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깼는데 침대 발치에서 김 씨가 3, 4분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김 씨가 일방적인 사랑을 한 것이고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관계와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안 전 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를 돕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김 씨가 부부 침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가 수행비서로서 침실 밖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이력의 행사 여부가 이제 다툼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행실이나 태도,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합법화시키면서 김지은 씨 측은 안 전 지사 측 증언이 노출되면서 김 씨에 대한 악의적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 씨가